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기, 여행 가기, 음악 듣기, 사람마다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아무 도구도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손을 지압하는 건데요. 손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점이 있어서요. 그 부위를 누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주먹도 쥐었다 폈다가 해보시고요. 박수도 한번 쳐보시고요. 활기차게 10월 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네. 많을 거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홍옥희 씨는 안 받을걸요? 아니요,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그렇죠.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지? 자,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에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냥 한 말인데. 네, 저는 캔을 되게 좋아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손에 모든 장기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진짜예요? 뭐 그렇겠죠. 뭐 이제 엄지손가락 부위에는 이제 폐경이 있다던가 또 검지라 그러죠. 네. 검지손가락 주변은 뭐 이제 위경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겠죠. 네. 있겠죠는 뭐죠? 안 배운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구나. 네, 가물가물하네요. 네, 어쨌든 확실하게 엄지손가락 쪽에는 폐경이 있습니다. 왜 그거만 확실하게 기억했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거네요, 수철 씨한테는. 폐가 튼튼하면 좋죠. 네. 잘못 들었네요. 폐경기가 아니고요. 예. 폐경이라고 이 경락을 얘기합니다. 경락. 그래요? 폐경, 위경, 경을 대장경, 소장경. 왜 그러시죠? 저는 몰랐어요, 진짜. 네. 말해주셔야지 알죠. 이제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손에 그런 경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락을 흐르는, 그러니까 경락은 지하철 노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혈은 이제 기혈이 통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폐경이라는 뭐 지하철 1호선이라고 치면 그 폐경에는 11개의 경혈이 있고, 네. 이제 방광경이라고 해서 60개가 넘는 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뭐 배운 티가 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안 배운 지 한 14년이 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주말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래서 네. 주말 말했듯이 한복 입고 경복궁 가서 놀다 왔죠.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까? 예, 사진 엄청 많이 찍어서. 근데 그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놀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한복 입으면 할인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요즘은 무료 입장. 그렇죠. 예. 옛날에 할인해줬었는데 무료 입장이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표도 안 끊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자, 옥시 씨의 한복 차림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요? 네. 어떻게 입었냐고요? 무슨 저고리에 뭐. 약간 하늘색 느낌 나는 그런 짙은 저고리에 살구색 치마를 입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됐고 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오늘의 코너를 신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TV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인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지고요. 오늘은 정부 정책을 전하는 세종포커스 대신에 수요일에 하는 문화정보 톡톡을 대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종포커스는 수요일에 하고요. 그래요. 청취자
청취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 장혁의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오늘도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완전 가을입니다. 예, 가을이 되면 가을. 좀 센치해지는데 네. 외롭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자, 먼저 장혁의 주요 뉴스 전해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34개 장애계 단체장과 만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장애계 뉴스를 많이 접했지만 이 많은 단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만난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취임 직후 바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요. 네. 네, 지난달 22일입니다. 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공식 취임과 동시에 바로 장애계 34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일명 장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장애계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건물이죠. 서울 이룸센터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날은 오찬 간담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다소 딱딱한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사각형 형태의 테이블로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모두가 발언을 한마디씩 했습니다. 네, 모두가 또 발언을 한마디씩 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어떤 얘기를 꺼냈나요? 일단 정 장관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 복지 정책의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무척 강조한 건데요. 소통의 중요성을 다소 부각을 시킨 듯한 겁니다. 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사실 이 정 장관은 이 장애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놓침에 따라서 이 부실함이 좀 느껴졌는데 이번에 이 장애계 그 당시 이제 쓴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아주 얘기가 잘 오고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취임하기 전에 이제 청문회 때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네요.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날 정 장관은 앞으로의 자신의 복지부 수장으로서 장애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냈습니다. 네. 특히 정 장관은 이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단체장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정진엽 장관의 장애계에 대한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장애인연금 소식이군요. 네, 다음 소식은 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완전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이 소득 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을 기대여 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합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소득 환산율을 연 5%로 정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서 이달부터 연 4%로 낮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소득 환산율 변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인가요? 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이번 소득 환산율 완화를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0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증장애인은 약 1,500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국정감사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포피 초대석에 나와주신 한국장애인개발원 황성 원장이 국감에서 좀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잠시 국정감사가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본격적인 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황하성 신임 원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국감에서 치렀습니다. 약간의 예견된 일이라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여야 의원들은 일단 대선 당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해 단 한 번의 점검도 하지 않은 개발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황 원장이 취임한 지가 채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국감에 임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다소 이제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이광원 경영본부장이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대신하는 형식으로 네,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 본부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황 원장이 또 업무 파악이 된 뒤에 네, 내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군요. 또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그렇죠. 최초로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장애인분들이 말이죠. 네.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네. 본인의 여행 수기를 좀 많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장애인 당사자나 이 보호자와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렌터카에는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장애인의 차량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차량 소유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장애계가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결국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이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뭐든 당사자 중심의 정책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요, 인사혁신처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 추진 협약을 지난 1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은 공단을 통해서요,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공무원은요, 이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요.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장애인들이 일할 때 보조공학기기나 네. 근로지원인은 거의 필수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TV 보도국의 박정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장애계 뉴스 브리핑 함께하셨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한국 프로야구에서요, 엄청난 기록들이 나온 기록 주간이라고 해도 주간. 네, 무방합니다. 대기록이 2개나 나왔어요. 먼저 NC 다이노스의 에릭 테임즈 선수가요,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홈런 40개, 도루 40개를 달성했습니다. 그 도루를 1개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마침내 저번 주에 도루까지 40개를 채우면서 세레모니와 함께 그 40-40 클럽에 최초로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40.
그렇군요. 네. 또요? 네, 두 번째는요.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 선수가요. 본인이 지난해 세운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갱신함은 물론 오. 2003년에 이승엽이 세운 최다 타점 기록도 갈아치운 홈런을 쳐냈습니다. 네. 그것도 테임즈와 같은 날에 그랬어요. 오.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누가 MVP를 차지할 것인가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요. 네. 마지막은 메이저리그 보스턴의 무키 배츠 선수가요. 볼티모어 크리스 데이비스가 친 홈런을 몸을 날리는 호수비로 막아낸 영상입니다. 네, 그래요. 야, 오늘 참 뭔가 대단해 보이는 영상들이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테임즈의 40-40 클럽 가입 영상부터 한번 보죠. 초구 뜁니다. 2루로 갑니다.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2루에서 세이브. 자, 달성이 됐네요. 40-40 클럽에 가입하는 테임즈입니다. 에릭 자. 테임즈가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47개 홈런 그리고 40번째 도루. 대기록을 달성하는 에릭 테임즈입니다. 자, 대단하네요. 도루 달성 이후에 주먹을 불끈 쥐는 에릭 테임즈. 대기록을 달성하면 항상 도루를 하게 되면은 이런 베이스를 뽑게 되잖아요. 네, 베이스를 뽑게 되잖아요. 까지 했네요. 네. 저희 스포티비 최두영 캐스터인데 이 최두영 캐스터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뭐죠? 지금 144경기가 풀 시즌이거든요. 네. 정규 시즌이. 네. 144경기를 거의 다 중계하고 있어요. 오. 거기다가 월요일에 이제 야구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메이저리그 중계를 합니다. 하루도 안 쉬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기자한테. 네.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몇 경기를 중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이저리그까지 합치면 200경기를 중계했다고. 그래서 사람 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와. 아, 제가 볼 땐 또 하나의 캐스터계의 기록이 아닐까. 그러게요. 물론 뭐 그 70년대만 해도 고교 야구를 8강전 모두 중계하는 한 명이서 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한 200여일 동안 200경기를 중계한다는 건 참 대단하네요. 야구가 또 한두 시간 하는 경기도 그렇죠. 아닌데. 3시간을 넘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말이죠. 대단하네요. 네. 아무튼 영상은요. 네. 지난 금요일 인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에릭 테임즈는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고요. 이 영상 이전 상황에서는요. 3회 초 NC가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투수는 SK의 신재웅 선수입니다. 테임즈는 볼넷으로 1루에 진출했고요. 다음으로 타석의 선수가 NC의 나성범 선수입니다. 네. 이 신재웅과 나성범의 대결에서요. 신재웅이 초구를 던지자마자 테임스가 도루를 시도합니다. 네. 포수가 공을 잡자마자 바로 2루로 송구를 하는데요. 이루수 김성현 선수가요. 글로브를 앞에 두고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덕분에 테임즈는 슬라이딩을 해서 40개 도루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캐스터가 말했듯이 주먹을 불끈 쥐고 테임즈가 기뻐하다가요. 바로 2루 베이스를 맨손으로 뽑아서 들어올립니다. 오. 이게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네. 베이스가 딱 있고요. 네. 그 베이스 위는 이제 쇠파이프로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로 해서 끼우는 거죠. 끼우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클리닝 타임이나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3회 끝나고 3이닝 끝나고 나서 베이스를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빼기는 쉬울 거예요. 다시 뽑기가 어려운가요? 꼽기도 쉬울 거예요. 왜냐면 테두리가 파이프로 되기 때문에 그 파이프 안에 틀에 딱 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통째로 다 뽑았거든요. 뿌리까지. 오. 아무튼 뭐 좀 이게 재밌는 세레모니이긴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도루 대기록이 나오면 베이스를 뽑습니다. 네, 뭐 왜냐면 그런 전통이 있나 봐요. 네, 이게 홈런볼이나 이게 공으로 이제 기록이 세워질 때는 공을 주고 네. 이제 우리 그 도루잖아. 베이스를 훔친 거 아닙니까? 베이스를 훔쳤기 때문에 베이스를 훔쳐야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베이스를 뽑아 들고선 그 테임즈가 수염이 굉장히 덥수룩하게 있거든요. 네. 그 덥수룩한 검은 수염 사이로 흰 치해가 돋보일 만큼 환하게 웃으면서 카메라를 향해 웃다가요. 다시 베이스를 2루 자리에 꽂아두고요. 경기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테임즈가 베이스 세레모니를 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SK 이루수 김성현 선수는요. 입술을 앙 다문 채 빤히 쳐다봅니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표정 대비가 돋보이는 또 장면이었어요. 네. 이 얼떨결에 40-40 클럽 달성을 도와준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아마 아웃 타이밍이었을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놓쳤어요. 왜 놓쳤을까요? 송구가 좋지 않아서 그렇겠죠. 왜냐면 도루를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가까이 오는 주자를 태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글러브는 그 베이스에 있어야 돼요. 베이스에 있어야 빠르게 태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베이스 쪽으로 공이 제대로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수가 이제 송구를 약간 벗어나게 한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아무튼 그럼 이 테임즈의 40-40 클럽에 김성현 선수 이름도 앞으로 빠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허용한 투수. 제가 볼 때 이제 포수, 그냥 유격수 혹은 이루수, 그다음에 투수, 도루는 3명이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정상적으로 폼에 정상적인 송구를 하게 되면 100% 죽습니다, 도루는. 그러니까 뭔가 허점이 딱 보였을 때 그렇겠죠. 돼야 되는데 그게 투수가 폼이 크면 아무리 포수가 정확히 던져도 이제 살 수가 있고. 근데 투수하고 포수가 정확히 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이 이루수나 유격수가 놓쳤을 경우에는 또 주자가 살게 되고. 도루는 상당히 미묘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근데 거의 다 성공을 하죠. 네. 네, 이 홈런 40, 도루 40 이게 말로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냥 40개 40개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기록이 아니라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 이 40-40 클럽을 달성한 선수가 그 긴 시간 동안 단 4명뿐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그 4명 중에요. 호세 칸세코, 베리 본즈,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 3명이 약물 복용 혐의로 무리를 빚었고요. 알폰소 소리아노만이 약물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년 역사를 가진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이 기록이 아예 전무하고요. 네. 이 40홈런에 40도루까지 다 하려면 장타를 치는 힘도 있어야 되고 또 발이 빠른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갖추고 있는 선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죠. 네. 그래서 왜냐면 아무리 뛰어난 프로 선수라도 정말 달성하기 힘든 인간의 경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립하기가 왜 어려웠냐면 대부분 빠른 선수는 되게 날렵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홈런을 잘 치는 선수들은 뭐 굉장히 체격이 커요. 뭐 보통 그렇죠. 예. 최준석 선수라던가 이대호 선수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이죠. 대부분 도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배가 슬라이딩 했을 때 좀 잘 쓸릴까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어쨌든 양립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그 긴 100년 동안에 40, 40이 4명이 탄생을 했는데 그게 20여 년 정도 전부터 40, 40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다. 네, 그렇죠. 원래 이제 기록은 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대 때, 오래됐을 때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40, 40은 20년밖에 안 됐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네,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이걸 테임즈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최초로 달성한 기념으로요. SK 구장의 1, 2, 3루 베이스 있잖아요. 이거를 NC가 좀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SK 구단이 모두 줬다고 하는데요. 이 SK가 쓰는 베이스 값이 일본사 제품으로 세트당 100만 원 안팎이래요. 그래서 NC는 베이스 값을 따로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럼요, 줘야지. 네. 그걸 또 달라고 해서 주는 SK도 굉장히 통이 크고. 왜냐면 그런 거죠. 기록의 가치를 네. 인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거기다가 NC는 또 사기로 했다. 네, 얼마나 참 훈훈하죠. 아름다운 훈훈하고 게다가 말이죠. 테임즈가 또 엄청난 기록 2개를 또 작성을 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가 2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같은 해 2개. 그런 거 올 시즌에. 이건 최초예요. 네. 이것도 최초죠. 지금 40-40 클럽도 최초고 사이클링 히트를 한 시즌에 2개 만든 것도 최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임즈를 MVP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구 팬들 사이에서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강력한 후보가 있죠. 바로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 선수입니다. 이 다음 영상에 박병호 선수 홈런 장면이 나오니까요. MVP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고요. 네. 테임즈가 NC와 재계약을 할 거라고 하죠. 재계약을 할 거라고 이제 하는데 재계약 협상을 벌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맞으면 아마 카드가 안 맞으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전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협상 기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엄청 올라가겠죠. 네. NC도 잡아야 되니까. 300만 달러를 원하지 않을까요? 테임스가. 네. 원래 올 때는 얼마에 왔죠? 그러면? 원래 올 때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지금 120만 달러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와. 200만에서 300만 줘야죠.
역시 가치는 선수는 자기 가치를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기다가 거니까. 타율도 시즌을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3할 8푼대고요. 홈런 50개 가까이 되고요. 맞아요. 도루가 40개니까요. 네, 이건 기록은 나중에 박병호 선수 영상 얘기와 함께 다시 또 나눠봐요. 네. 그러면 박병호 선수의 홈런 영상 볼까요? 3호 홈런이 터진다면 팀의 역전이 될 홈런포가 되고요. 모든 자신의- 기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지금은 덕시타가 기록한 상황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번도 파울. 계속 타이밍이 점점 맞아간다는 점이거든요. 예. 지금 연기혁 감독도 순간 살짝 아쉬워하는 부분이 타이밍은 됐단 말이에요. 예. 박병호 선수가 2012년도 와서 매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좀 안 좋았거든요. 오늘도 경기 전에 훨씬 일찍 나와서요. 네. 특훈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요. 박병호 선수가. 알아서 척척 자신의 홈런을 만들어 넣고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갑니다. 한복판 박병호입니다. 결계는 걸렸습니다. 박병호의 득점짜리 홈런이 터지면서 이 홈런으로 역전, 그리고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거기에다가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자, 또 일단 경기 중이지만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네. 홈런, 타점 모두 넘어서는 예. 기념비적인 홈런이 나왔습니다. 테임즈의 40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런 홈런을 보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어떤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예. 제대로 올렸어요. 왜 전타석에 다운타자 유한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박병호를 걸릴 때 예. 저 뭐야 이런 야구를 하지 싶었을 거예요, 스카우트들도. 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박병호가 결국에는 이를 냅니다. 10월 2일 박병호 선수는 또 새로운 자신의 야구 일기를 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30, 한 경기에서 아니죠? 131경기에서 이승엽 선수가 144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오늘 박병호 선수는 139경기에서 139경기인가요? 예예. 아니, 넥센 지금 남은 경기가 이승엽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뛴 경기요. 뛴 경기가 뛴 경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용철 해설위원이 헷갈려하는 그런 것까지 사실 어려워요. 그게 몇 경기 안에 팀이 몇 경기를 했는데 이 선수는 출장을 얼마나 했고 뭐 따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대단합니다. 네. 네. 어떻게 홈런을 쳤나요? 네, 테임즈가 인천에서 44시 클럽에 오른 날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는 목동에서요. 한 시즌 최다 홈런, 최다 타점을 달성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였는데요. 5회 말 4대3으로 롯데가 앞서고 있을 때 박병호는 세 번째 타석으로 나왔고요. 주자는 2, 3루에 있었습니다. 네. 투수는 롯데의 배장호 선수고요. 3구 배장호 선수의 3구가 빗맞아서 파울이 됐어요. 네. 이때 연경엽 감독이 엄청 아쉬워했어요. 맞은 줄 알았는데 약간 파울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연습이었다. 한번 슬슬 쳐본 거였다. 이런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다음 4구째에서 119km의 커브를 때려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3런 역전 홈런을 쳤습니다. 네. 이때 박병호가 큰 표정 변화 없이 베이스를 돌고요. 홈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동료 스나이더가 두 팔을 벌려서 박병호를 안아주고요. 더그아웃에 돌아와서도 많은 동료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때선 활짝 웃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렇군요. 이 현장에 그리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관계자가 또 있었거든요. 턱을 괴고 가만히 지켜보고는 있지만요. 머릿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스카우터들은 또 이게 티를 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예. 또 이게 또 자신의 신분 같은 것도 좀 많이 이 숨겨야 되는 게 이제 스카우터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막 좋아하면 쟤네 팀에서 박병호가 탐이 나나 보다.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면 박병호가 우위에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더 그런 협상을 느낌이. 다 그렇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 박병호의
대기록. 네. 왜 53개밖에 홈런을 못 쳤는데 왜 대기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시즌 146개 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깨진 대기록입니다. 12년 만에. 이승엽 선수가 2003년에 144개 타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그래서 KBO 리그 최다 타점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대기록이죠. 네, 엄청나죠. 그리고 이 홈런이 53개째 홈런으로 지난해 자신이 세운 최다 홈런 기록인 52개의 홈런도 갱신을 한 겁니다. 네, 지난해보다 한 개 더 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다 타점, 최다 홈런을 만든 홈런이 된 거예요. 이 스리런 홈런이. 네. 대단하죠? 일타 쌍피? 네. 고스톱들 되게 좋아하시나 본데. 이거 고스톱 용어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스톱 안 쳐서 모르겠어요. 참. 네. 아무튼 이제 그 박병호와 테임즈의 기록을 비교해 볼게요. 네. 박병호가 지난주에 140경기를 모두 치렀는데요. 타율은 3할 4푼 3리, 그리고 53개 홈런, 146타점, 129득점, 그리고 홈런과 타점 1위, 득점과 장타율, 출루율 2위, 그리고 최다 안타 3위, 득점권 타율 4위, 타격 5위에, 그리고 아까 이승엽 선수도 해내지 못한 역대 최초 2년 연속 50개 네. 홈런 타자에 등극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띄엄띄엄 쳤거든요. 네. 2년 연속 50홈런 못 쳤는데. 네. 요것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점의 주인공이 됐고요. 그 테임즈는요. 어제 치른 경기를 제외한 141경기에서요. 타율이 3할 8푼이고요. 47개의 홈런이고요. 약간 여기서는 박병호 선수보다 약간 부족하죠. 네. 그러나 140타점, 130득점, 그리고 40개 도루, 그래요. 득점과 장타율, 출루율 1위, 타점 2위, 홈런 3위, 도루 5위, 득점권 타율 21위에 44시 클럽, KBO 리그 최초 달성의 사이클링 히트 한 시즌 최초 2차례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홍옥희 씨가 야구 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오지 않았을까 제가 야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야구를 좀 보는 해안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2016 시즌은 이제 야구 전문 리포터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간 스포츠 덕분입니다. 네. 아무튼 이 두 선수 다 기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누구에게 MVP가 갈 것 같으세요? 테임즈죠. 테임즈 어떤 이유에서? 40은 정말 깨기 어려운 최초의 기록이고 최초라는 기록이 더 점수가 더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물론 테임즈가 50홈런을 치지 못했지만 40개 도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도루와 홈런 물론 비교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40, 40을 왜 묶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니까 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출루율 장타율 1위고요. 타율 1위고요. 1등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테임즈로. 저도 아마 테임즈한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너무 이렇게 엄청난 그런 거잖아요. 약간 임팩트가 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임팩트. 그래서 아마 테임즈가 받게 된다면 외국인 선수로서는 최초 아닌가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최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외국인 선수가 잘했어도 MVP를 이승엽한테 주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이제 확인 후에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도록. 또 MVP 시상은 시즌이 다 마치고 포스트 시즌까지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죠. 또 팀 성적에 따라서 MVP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NC가 2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테임즈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어쨌든 테임즈 선수의 MVP를 축하드리고요. 미리 이렇게 선견 그건가요? 알겠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네, 자, 마지막 영상 남아있죠? 네. In the ninth with Machado at first base, Chris Davis the batter. Davis hits one high and deep to right field. Back goes Betts at the wall. He leaps. Did he get it? He did! Unbelievable catch by Mookie Betts. Brings it back in. Robs Davis and ends the game all in one. A complete game for Rich Hill. Some kind of spectacular tonight. That's the way to finish a ball game right there. I'll say, I thought that ball was out of the ballpark, and Mookie Betts just times it perfectly
and this time stays in the ballpark, did not go into the bullpen. 2-1, here it comes. Swinging a drive to right field. Mookie going back to the warning track by the bullpen. Turns, jumps. Did he catch it? He did! He took a home run away from Davis. And Rich Hill has pitched a 2-hit shutout. Can you believe it? Mookie Betts reaching into the bullpen. And he punched the ball in the air and sent it in right field after a sensational home run robbery to end the game. The Red Sox win it 7-0. They're mobbing Rich Hill. Mookie Betts with highway robbery, and the Red Sox win it 7-0. An absolutely amazing game here in the final weekend of the home season at Fenway Park, and Rich Hill with an absolutely sensational story. 네, 페네이 파크라는 날이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자, 이 홈런을 걷어내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영상 설명해 주시고 제가 페네이 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보스턴의 페네이 파크 구장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 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9회 초인데요. 지금 보스턴이 7-0으로 앞선 상태로 볼티모어가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보스턴의 투수는 리치 힐이고요. 볼티모어의 타자는 크리스 데이비스입니다. 2사의 주자는 2루에 있고요. 리치 힐 혼자 9회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완봉승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데이비스가요, 힐에 4구째 공을 크게 쳤습니다. 우측 담장을 살짝 넘어간 홈런이었는데요. 우익스 무키 배츠가요,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담장을 넘어간 공을요, 배츠가 누워서 담장에 허리를 걸친 채로 글로브를 뻗어서 잡은 거예요. 오. 근데 이 담장이 보스턴의 더가웃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담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료가 한 명이 화들짝 놀라서 이 배츠가 담장 밖으로 아예 고꾸라질까 봐 뛰어오는데요. 배츠의 순발력과 운동신경이 배츠를 살렸습니다. 이 담장에 허리를 걸친 채 누워서 공을 잡은 순간요, 몸을 돌려서 담장에 오른손을 짚고 무게중심을 뒤로 쏠게 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고선 공을 잡은 글로브를 높이 치켜들면서 신나게 그라운드로 다시 뛰어가요. 내가 잡았다. 내가 이 경기를 끝냈다. 이런 그렇죠. 희열과 흥분이 정말 드러나는 표정, 엄청 신난 표정으로 그라운드로 다시 뛰어갑니다. 그렇죠. 심판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그 담장 밖으로 나가는 걸 빼가봤다 내가. 그런 거죠.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웃 선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좀 웃긴 게요. 이 담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보안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배츠가 담장 밖으로 넘어지든 말든 일단 배츠가 공을 잡은 순간 엄청난 환호성을 지릅니다. 보스턴 팬인가 봐요. 이 담장 밖에서 놀라서 뛰어온 동료는요, 배츠가 멀쩡히 돌아가니까 그제야 안도한 표정으로 기뻐합니다. 이 데이비스는 바로 눈앞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홈런을 뺏긴 셈이 된 거죠. 그렇죠. 배츠는 영웅이 된 거고요. 경기를 끝냈으니까요. 이 동료들은 또 모두 나와서 힐의 완봉승을 축하해 줍니다. 사실 이제 크리스 데이비스가 참 대단한 홈런 타자입니다. 또 9월의 선수 네. 추신수와 함께 이제 대결을 펼치고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예요. 홈런을 한 달에 한 10개 가까이를 친 그런 선수가 이제 크리스 데이비스인데, 일단 이제 페네이 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굉장히 오래된 구장입니다. 100년 가까이 된 구장인데, 네, 그렇더라고요. 홍옥희 씨가 구장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그 홈런 담장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좌측에는 말이죠. 네. 거리가 한 92m 정도 되는데 그린 몬스터라는 대형 벽이 서 있습니다. 거기는 웬만큼 치지 않으면 홈런이 잘 안 돼요. 그냥 벽 맞고 떨어져요. 근데 오른쪽 담장은 굉장히 낮고요. 네네네. 90m 정도밖에 안 돼요. 홈런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게요. 좌타자가 유리한. 좌타자가 끌어당겨야 오른쪽으로 가니까. 네네네. 좌타자가 유리한 그런 아주 옛날식 구장인데 거기에서 이상하다. 왜 담장 위에 걸 잡으려면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안 하지? 네, 담장이 거의 뭐 1.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허리를 막 누워서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네이 파크가 참 재밌는 구장이고 명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뭐 대칭으로 구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쵸. 뭐 99m에 122m 뭐 이렇게 좌우측 99m 뭐 센터 쪽은 122m 뭐 이렇게 짓는데 거기는 뭐 오른쪽은 뭐 90m, 왼쪽은 뭐 92m, 뭐 이러니까 굉장히 또 신기하고 또 엄청난 담장에 막 뭐 가까이 10m 가까이 되는 담장에 서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구장이 어떻게 생겼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물론 이제 오른쪽 담장 쪽을 비추긴 했지만. 네, 저는 오른쪽 담장만 유심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담장을 넘어가는 공을 잡아도 홈런이 안 되는 건가? 바닥에 떨어지지만 하면 돼요. 아, 그런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선수가 정말 바로 눈앞에서 자기의 홈런을 뺏어가는 그런 기분이 어떨까 이런 것도 느꼈고 네. 구장에 따라서 이런 또 경기 상황이 바뀔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구장이었어 봐요.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장은 계속 이렇게 둘 건가 보죠? 네. 역사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뭐 살짝 리모델링을 많이 했겠죠. 관중석이라던가. 근데 시카고 컵스 리글리 필드라고 거기는 이제 담장이 아니라 근데 가시덤불 같은 거 그게 있어요. 나무가지 같은 거. 그걸 넘어가야 이제 홈런이 되는 그런 구장도 있고 거기는 또 조명탁 시설이 이제 잘은 안 돼 있다 보니까 낮 경기를 주로 하고요. 뭐 그런 구장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은 잔디밭이 더 중요하고 잔디밭 상태에 따라 뭐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갈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구도 또 나름대로 구장에 그렇죠. 따라 작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파울 지역이 좁으냐 넓으냐 그리고 담장과 이제 타석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또 이제 담장 높이는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뭐 넘어갈 공이 안 넘어간다던가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해설자들이 다른 구장이었으면 넘어갔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외야 수비가 중요하다. 외야가 넓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스포츠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많은 과학입니다. 과학인데 실내 스포츠는 좀 그런 게 좀 적어요. 네. 자, 주간 스포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한 해설로 주간 스포츠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세종 포커스를 대신해서 정보 톡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 톡톡인데요. 오늘은 영화, 공연, 전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어떤 문화 정보가 있는지 옥희 씨가 좀 알려주시죠. 네, 예전에 봄 관광주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을에도 관광주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말이죠. 가을이 놀러 가기에 참 좋은 계절이긴 하지만 이 관광주간이 따로 있는 건 좀 몰랐네요. 네. 이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2015 가을 관광주간이에요. 네. 네. 이 딱 단풍이 절정인 기간인 거예요. 그렇군요. 단풍. 노란 단풍, 빨간 단풍. 네.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빨간고 노랗게 섞인 거. 그건 무슨 나무입니까? 빨간 건 단풍나무고 노란 건 은행나무죠. 근데 어떻게 보통은. 섞여야 돼요, 그게? 섞여야 된다는 건 나무가 두 그루가 다시 같이 있어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 단풍나무 밭도 있고 은행나무 밭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가을 관광 주간이 어떤 건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국내 여행의 수요를 확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무려 3,500곳의 관광지에서 최대 7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야, 70%는 할인된다고요? 네. 정말 참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17개의 대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30대와 40대에게 맞춘 가족여행, 아니면 50대 동창여행, 아니면 20대 청춘여행 등 이렇게 연령별로 테마를 맞춘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따지자면 뭐 DMZ 자전거 투어라든지 네. 대전으로 떠나는 아빠랑 과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트레일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백길 따라 울릉도 독도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 달빛 소나타 이런 여행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여행 주제에 따라 그 맞는 연령대에 따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맞춰준 거예요. 네. 이런 프로그램도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국 3,500여 개 업소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인데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한 16개의 베니키아 호텔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여 개의 구스테이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들을 포함해서 하나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호텔 현대, 켄싱턴 리조트 등
1,652개 업체가 최대 60% 할인에 참여합니다. 이 여행에서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숙박비와 예. 교통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예산을 잘못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네. 이 숙박비 할인이 된다면 부담이 크게 줄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먹을 거. 네. 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할인 되게 중요한데 숙박비 할인뿐만 아니라 음식, 쇼핑 할인되는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음식과 쇼핑도 할인 혜택이 있어요. 있군요. 롯데 호텔과 한화 리조트 외식 업장에서요. 10%에서 3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3대 마트는요. 이 관광 주간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장을 볼 때 활용을 하면 좋겠죠. 네, 3대 마트는 그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어머, 아들 이게 3대가 아니라 그냥 세 개의 유명한 마트를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냥 그리고요. 웃겨보려고요. 네. 교통 부문에서도 큰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요. 제주 노선을 최대 7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저가 항공사보다 더 쌀 수도 있겠어요. 오, 그러게요. 네. 그리고- A 항공사 좋네요. 그리고 롯데 렌터카에서도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렌터카도 할인해 주는군요. 네. 자, 할인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여행 준비를 해야 될지 시작부터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결정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키 씨가? 그렇죠. 그리고 이 코스 네. 짜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없나요, 이게? 일단 여행사를 활용하면 좋아요. 아, 여행사요? 네네. 네. 이 일반 여행사가 준비한 가을 여행 상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17개의 우수 여행 상품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 우수 여행 상품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박 2일의 알뜰 여행 코스 20선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로 국내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어떤 여행 상품이 있습니까? 네, 대구와 대전은요 지역 고유의 맛과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대구는 맛있다. 아니면 대전 원도심 미식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강원에서는요, 강원도는 열차 여행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열차 타고 떠나는 강원도 가을 낭만 여행 있고요. 전북에서는요, 전북의 아름다운 길 따라 달팽이 여행 등이 있습니다. 네. 되게 뭔가 이름이 끌리죠. 그러네요. 네, 이 대구가 은근히 유명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창. 네, 뭐. 막창도 있고 딸기 케이크 집도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유명해져서 서울로 왔다고 저도 알고 있고 뭐 납작만두 이런 것도 있고 대구가 은근히 또 맛있는 데가 많은 곳이라서 이런 대구는 맛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네요.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혜택이 있는데요. 4대 궁과 종묘, 그리고 템플스테이 체험, 농촌 체험, 휴양마을 체험 등 200여 개 관광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가을이 제가 볼 땐 봄보다는 더 놀러 가기 좋아요.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계절이 가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을 노래도 많고요. 네, 가을만 되면 뭔가 가슴이 싱숭생숭하고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센치해진다. 그렇죠. 이런 센치한 멘탈을 가지고 놀러를 가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옷 같은 거 입고 그렇습니다. 가을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단풍나무 길을 걷는 거죠. 오늘 제 옷은 어떤가요? 오늘 뭐랄까 약간 보랏빛 느낌 나는 셔츠를 깔끔하게 입으셔가지고 어디 여행 가기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또 개념 질문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혜택들 정말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광 주간 혜택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네,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관광주간 대표 프로그램과 할인 정보 그리고 국민 참여 이벤트 등 이런 상세한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 주소는요. http:/ 가을이 영어로 펄이잖아요. fall. 네, fall. visitkorea.or.kr입니다. 네. 그러니까 fall.visitkorea.or.kr인 거예요. 네, 비지트. 네, 펄.visitkorea.or.kr. 그렇습니다. 자, 오늘 문화정보는 여기까지군요. 네, 월요일에 참 여행 얘기하니까 괜히 막 마음이 들뜨네요. 그렇죠. 네, 그냥 다 그만두고 막 여행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만 참으면 되죠, 뭐. 조금만 참으라고요? 네, 목요일까지? 주말은 금방 오니까. 지금 목요일까지예요, 지금.
금방 오잖아요. 역시 오키 씨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나. 그래서 오키 씨의 스트레스의 100%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키 씨에게 스트레스를 막 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철 씨의 스트레스는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오키 씨를 귀찮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 다 왜요? 왜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한심한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한심합니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 뭐요? 네, 뭐 말을 못하네요 지금. 좋다고 하기도 뭐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래요. 내일 또 만나야 될 텐데 내일은 또 다양한 또 정보들이 좀 가득합니다. 요리도 있고요. 네. 신비한 IT 세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오늘 방금 방송 틀었다. 그런 분들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월 5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